타짜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후 8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오늘 그 질문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1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어쩐지 수상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 요 날짜 기준으로 10만 원을 분명히 강하게 뚫어내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 딱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일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급락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더 오른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뭘 보유해야죠? 삼성전자. 이 부분은 결국은 하락했다가 상승을 주는 과정에서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는 이 동생뻘에 있는 녀석도 물론 한 3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역할에도 분명히 카드가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대한민국 시장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보유해야 될 주식 하나만 대보세요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전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 매도 금지 58,000원대부터 해서 여러분들 지금 동행해 드리고 있죠. 자, 매도 금지라고 해서 수만 개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쩐지 수상한 게 좀 있다는 거죠. 자, 1번. 뭐가 수상하냐? 첫 번째. 자,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오케이. 그러나 요 부분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노케이라는 거죠. 그 노케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 저는 기존적으로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필드,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삼성전자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지금 낙폭과대주들 밑에 있는 동생 녀석들 이런 애들이 지금 쭉쭉쭉쭉 그냥 막 이 오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낙수효과. 이 낙수효과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수를 끌어올림에 이제까지는 삼성전자만 동원을 했었는데 많이 빠졌던 놈들이거나 아니면 얘보다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뭐 조선업종, 요런 방산업종, 요런 것들도 슬쩍 끌어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많이 뺀 놈도 상승시켜도 될 만큼 안정감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지수를 충분히 안정감을 잡아뒀으니 얘를 추가적인 상승을 주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나머지 애들만 끌어올리더라도 된다라고 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일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고 하면 4,000포인트는 훨씬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잠가놓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죠. 어떤 행위? 선물을 매도한다. 선물을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해놓고 개인 투자자들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항상 이렇게 물량을 개인들 물량 싹 빨아내기 시작하면 실제로 던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다? 외국인들은 무엇이죠?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를 다 털어버리죠.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에 포함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들의 지분율은 어디까지 증가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와, 난이도가 조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52%입니다. 이게 과거에 57%까지 지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입니다. 그때 주가는 현재의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총은 커져 있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52%에서 5%까지 더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주제 중에서 이 룸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의 현재 10만 원을 뚫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절매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카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막바지 기존 보유분도 소각 대상에 포함될 듯. 이게 뭡니까? 나와 있죠? 올해까지 이거 결국 뭐예요? 입법 추진해서 자사주 소각시킨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가 맞다. 왜 호재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봐야 돼. 자사주. 항상 저는 라이브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느라
살짝의 어떤 편집도 가미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 영상을 들으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 라이브도 진행하잖아요. 우리는 이 삼성전자가 요 바닥론에서 이 자사주 매입했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끝나는 9월 26일에 8만 원 깨지는 이런 구간대에서 절대 그들은 여러분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장난친다.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니 털어내려고 한다.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뭡니까? 요렇게 무지막지하게 샀던 자사주를 올해 안에는 소각해야 된다는 이슈죠.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가 맞다. 왜? 주식수가 줄어들던데? 그럼 여러분들은 조정폭 발생됐는데 야 자사주 소각 이슈 나오면서 과거처럼 자사주 매입이라는 공시처럼 어떻게 된다? 주가가 갭상 나오게 되면 또 탈탈탈 속으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 부분에서 10만 원을 돌파하지 않는가? 호실적 발표 나오는 이 구간대에서 과거에 있던 이 썩은 물량을 분명히 털어내면서는 반등을 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횡보할 거라고 했어요. 왜 횡보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라이브 참여하십시오. 이따 라이브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삼성전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 고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임원진들의 매도를 동원한다 했죠. 임원진들은 어떻게 한다? 바로 나 97,700원에 420주를 팔 거예요. 오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겁을 준다 이거죠. 임원진들이 매도했다 해서. 근데 이 매도는 무엇이죠? 주가에 급락을 동원했습니까? 옆으로만 횡보하게 했습니까? 옆으로 횡보하게만 했다는 거죠. 옆으로 횡보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10월 30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인데요. 10월 14일 날 이야기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예. 10월 30일에 정확히 얼마 한국어 영어 동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걸 나오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하,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고객사로의 HBM312. 자, 쉽게 설명할게요. 고대역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송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을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게 콜테스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난 건데 테스트 통과했어요. 근데 HBM4 부분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에 새롭게 또 진입할 수 있다. 이미 312단은 들어가기 시작했고 요걸 이제 공식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외국인들이란 녀석은 완벽한 장난질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는 추정하게 해놓고 10만원 부근에서 잠궈놓고 이들은 언제를 날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날짜를 향하고 있는 거죠.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 이들은 뭘 장난치고 있는 걸까요? 문제. 오케이. 이거죠. 공매도 쳤던 무시무시한 물량들을 최대한 싼 가격에서 여기서 상환을 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 꼭 참여하십시오. 네, 이따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종목별 대차 거래. 이 대차가 뭡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 상환한다, 빌려갔다, 상환한다, 빌려갔다, 상환한다. 결국은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었습니까? 옆으로 횡보하게만 하면서 쭉쭉 끌어올립니까? 요거죠. 결국 뭐냐? 지금의 1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 지분을 끌어모으고 싶다. 그리고 최대한 10만 원 밑에서 본인들이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상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주가를 옆에서 돈 진짜 많은 애들이니까 본인들이 빠진다의 베팅에는 요거를 최대한 여기서라도 정리해서 뭐죠? 상환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환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매도 금지 수천 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여 동안 운용사에 있었고요.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썩은 물량은 분명히 나온다. 왜? 코로나 시즌에 있었던 썩은 물량.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팬데믹 아닙니까? 팬데믹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가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합니다. 신차 가격을 넘어섰다. 왜 그랬죠? 공장이 멈췄죠. 생산을 못하죠. 그랬더니 신차 사러 가니까 1년 기다리죠. 얘가 당연히. 이때는요. 실제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이게 다 멈춰 있었으니까.
그리고요,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전제품 소모하겠다. 근데 이때 우리 휴대폰 바꿨어요? 안 바꿨죠? 근데 지금 휴대폰 바꿔요, 안 바꿔요? 이렇게 해서 접는 폴이죠. 폴드 오브 폰. 바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 AI, 자율주행, 그 다음 로봇. 여기에 연산 처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바로 무수한 데이터를 소모해야 되는 건데, 샘 올트먼이라는 양반이 요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찍어놓는 대로 우리한테 다 주길 바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달려왔죠. 그거 바로 이 주가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삼성전자 영상 제작하니까 삼성전자 틀어놓을게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AMD 이거 고평가라고 해서 지금 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샘 올트먼이 얘한테 가서 너도 줘. 나 원래 있잖아.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거든. 근데 얘네들이 다 나한테 가속기 주지 못할 것 같아. 가속기란 게 뭐냐면 빠른 속도. 좋아. 이거 부스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제 유튜브 멈추고 이런 걸 풀 수 있는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한테 가서 다 달라고 했거든. 얘가 지분을 10% 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AI 업체들이 돈은 못 버는데 계속 이렇게 막대한 투자하고 뭐하고 돈 받고 이거 뭔가 연쇄부도 사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 거품론 나왔을 때요. 얘 이때도 그랬거든요. 실적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음 11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 또 여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냐? 삼성전자의 이 한계, 이 10만 원을 넘지 못하는 한계는 국장이라서 그렇다. 외국인들의 지분이 50 몇 프로? 52% 들고 있으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었죠. 그 속지 않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속지 않을 수 있었죠? 바로 금융투자. 금융투자 어떤 애들이라고 했어요? 프랍 트레이더. 아주 단기 매매 좋아요. 이 부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권리가 있을 때 장난질. 근데 걔네들이 팔지 않고 들어오는 건 뭐죠? 오호, 외국인들이 이네들 분명히 10만 원 언저리에서만 가둬놓은 상태에서 빵 뚫어버리면서 나중에 날아갈 걸 아니까 먹을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단타주의 있는 애들이 여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애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뭐라고 했어요? 연기금. 자, 항상 새로운 영상처럼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연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 가입한다.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해외 채권, 국내 채권. 결국은 뭐예요? 해외 주식 많이 오르게 되면 때려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해외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서 밑돌 빼서 넘어가 볼까라는 작업이었지.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결론 나왔네. 공매도 120만 주 돌렸지만 2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이땐 2,700만 주에 120만 주, 2,900만 주에 20만 주. 자, 꼴을 보세요. 6분의 1. 오케이? 이제 곧 초읽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이 지금이 언제로 와야 된다? 바로 개인 투자 틈에 일으켰던 이때를 상기시켜야 된다. 어느 순간 빵 뚫어갑니다. HBM4 30일 이전에 한번 빵.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소모하는 부분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오는데 과거와는 다르다 이거지. 왜? 이때는 HBM 뭐죠? 통과하지 못했을 때, 통과했을 때. 이때는 일부러 뭐가 있었죠? 생산량을 줄여버렸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그거는 어거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 다시 원점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지금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삭제가 됐나? 자, 봐요. 요거 볼게요. 지금 가격을 올렸어요. 해당 유료 기사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이 없어졌어. 요것도 재밌는 이슈네. 자, 일단은 요 기사가 뭐냐면 D램 가격이 지금 30% 정도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전통적 반도체에도 분명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보시게 되면 11월은 항상 시장이 좋았다. 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시장은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해야 된다.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떤 게 아쉽다.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들 나오거나 선물 포지션 장난치거나 시장을 빠지게 하는 용도로 하거나 쉐이크는 아닌데 낙수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끌어올리게 되면 나 그냥 넘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삼성전자의 장점은 뭡니까? 하락은 2, 3%에 제한한다. 상승을 줄 때는 화끈하게 준다. 그리고 신고가를 뚫었던 종목들은 우리 흐름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조건 방향성. 돈 쫓아가야지 돈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안 끝내셨죠? 구독, 좋아요 버튼. 오케이. 좀 이따 선물 하나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오케이. 매도 금지 선배님들 매도 금지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도적인 주가의 조정 맞다. 공매도를 상환하는 절차고 여기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 요 구간을 봐야 된다. 언제든 쏘아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지. 제가 이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썩은 물량이 나올 텐데 이때 분명 어떠한 종목들은 오를 거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도 오를 테지만 그 폭이 제한적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뭐는 많이 올랐다 이거죠. 아니 요거 테크윙 이런 것들 있죠. 많이 오른 거 있을 거예요. 뭐죠? 반도체 장비, 원익 IPS 실적 나오면서 우리는 소부장 관련주들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분기, 즉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은 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오를 때는 이렇게 화끈하게 오른다. 이게 삼성전자 커버리지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은 발바닥에서 삼성전자 커버리지면 3배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를 사라는 겁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 커버리지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익 IPS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재밌는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가 1대 주주고요. 2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들고 있는 거는 뭐죠? 과거 그 코로나 때요. 주가 너무 안 좋았을 때요. 지소미아라고 해서 야 행실머리 좋은 애들은 뭐죠? 정부 그 다음에 뭐 사라 막 이렇게 할 때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이제 지분 투자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오름에 3배 올랐죠. 삼성전자 60% 오르는 과정에서. 나쁘지 않아요. 우린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매도 금지, 구독, 좋아요, 만개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합니까? 오케이. 얘네 최대 주주가 누군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죠.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럼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와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 여기서 쫙 해서 삼성전자 오를 때 경고 종목이라고 해서 많이 오르면 지정되는 건데 몇 배 올랐어요? 5배, 6배 오르죠. 요런 녀석을 제가 하나 찾아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나중에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오는 동시에 10만 원일 땐 20만 원, 20만 원일 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호실적을 발표했다. 이제 HBM4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딱 나오기 시작하면 자 주가는 11만 원, 12만 원 나왔죠. 14, 15, 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정감 있는 투자.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신 분은 없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어요. 제가 심택이라는 녀석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요게 원익홀딩스처럼 로봇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고 원익 IPS처럼 반도체 장비 회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비 회사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 결론은 이 꼴을만 낼게요.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로봇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 두 가지가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시총이 작아서 삼성전자 오를 때 항상 중소형주들 이렇게 추격 매수 하잖아요. 요거 그러지 마시고 편안한 그림에서 요 종목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뭔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에 쟁겨놔두게 되면 나중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 전에 우리는 향후에 올랐다 치더라도 조정받는 구간에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장중에 제가 여러분께 나름 그냥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제 그 공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구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8월 22일자에도 이렇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요런 것도 한번 거래해 보세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나 중소형주 거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타이밍 정확히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제 옵션 만기 시장에서 금융 투자의 지분 매도 성과급자
장치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9월 30일에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장중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드려 볼게요. 포트폴리오 한 10% 20%만 편입하시면 큰 도움 되시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이 부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9605-8463으로 자, 삼성전자니까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포트폴리오에 현금 좀 있다라고 한다면 편입해 보세요. 나중에 삼성전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 2배 정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황에 대한 부분의 문자, 뭐 현물 매도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를 통해서 장난치는 거 있죠.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해서 시황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갈 때 특정적인 코멘트, 낙폭과대주를 들어올립니다. 낙폭과대를 들어옵니다. 업종이 조선적으로 향합니다. 얘는 옆에서 박스권에 흔들리지 마세요. 10번에서 20번 정도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어차피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010-9605-8463 3번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그리고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장중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자, 결론을 내드려야죠. 너무 길게 하는 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무엇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공급 부족.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죠? 왜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SK 하이닉스 혼자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공급 물량 받아낼 수 없어요. 기술력은 이미 인정되고 애플, 테슬라 모두가 지금 원하는 상태. 이번에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이야기했죠. TSMC의 비중을 줄이고 싶다. 걔네들 너무 독점적으로 움직인다. 삼성전자 러브콜 2번. 이제 2차 파동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 중에 이것도 있어요. 1.7조 원의 뭐죠? 그 상속세 내기 위해서 홍라이 여사부터 지분 매도하는데 나쁜 거 아니면 내년 4월까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온 국민의 비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확신할 때 그때 이들이 팔 거라고. 근데 그때 그걸 외국인들이 받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게임 끝. 그들은 지분을 채운다. 주가를 끌어올린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을 내드릴게요. 우리는 이 구간대 10만 원이라는 부분에 뚫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주이다. 대형주를 거래하는 자세는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다. 두산에너빌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중소형주 새끼 녀석은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LG에너지를 보유하면서도 중소형주 새끼는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투자 전략에는 우리는 항상 외국인들도 그러하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항상 내 평가 금액을 신고가로 유지하는 방법.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을 쫓아오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명쾌하게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 정보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할 수 있는 분들 편입하시고요. 내일 라이브 8시부터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십시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증시를 움직인다. 삼성전자의 역할론. 여러분들 망할 거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하나만 사보세요라고 뭐 살 거예요? 삼성전자. 오케이. 여기 가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